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5월 4일 날 제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또 괜찮은 댓글을 하나 주셔가지고, 단타하시는 분인데, 제가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그냥 편하게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부담 갖지 말고 라디오 방송하듯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그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어, 틀리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말하는 내용이 틀렸을 때 제 방송 듣고 손실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대로 편하게 방송을 하고 들으시는 분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매매할 때는 본인들 판단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단타 하시는 분 같으면 주로 차트 보고 매매하시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로 들으시는 거고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니까 이런 관계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도 큰 부담은 갖지 않았습니다. 두서없더라도 이것저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쉬었는데요. 저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투자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조금씩 몰입을 해가지고 긴장이 많이 몰입도가 상당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잤습니다. 계속 잤는데 푹 자고 나서 보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게, 그동안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투잡을 뛰고 있는데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니까, 이게 투잡 뛰는 게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나 싶어가지고, 주말에 하고 있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투자로 지금 전업으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둬버리면 당장, 백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돈벌이가 수익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쉬면서 고민했는데 해결책이 뭐였냐면 금, 토, 일, 3일 아르바이트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자를 줄이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월요일하고 금요일이에요. 다른 날은 관계가 없는데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야간 근무하고 주식 투자가 겹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장중에 계속 투자에 집중해버리면 장 끝나고 잠시 눈 붙이는데 잠들만 하면 이제 깨갖고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럼 야근하는 동안에 대단히 피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밤새우고 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꾸벅꾸벅 졸면서 이 매매를 하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오늘 금요일이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한 10시 반까지 딱 할 거 딱 정리해 놓고 10시 반에 컴퓨터 딱 끄고 그다음 2시쯤에 다시 일어나 가지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한 3시간 정도는 좀 눈을 붙이고 그리고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10시 반까지 제가 할 것들을 딱 정리해 가지고 그대로 쫙 해버리고 그리고 조금 잠을 자는 식으로 그렇게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시장 움직임을 10시 반부터 한 2시까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밤에 미정시입니다. 이거 정말 해석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수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 양이 쉬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제가 5월 4일날 이날 연준에서 금리 인상 0.5포인트 인상 발표가 나올 거고 인상 발표가 나오면 출렁하다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3%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하루 종일 기분 좋았죠. 역시 0.5% 인상이 이제 악재했소 해가지고 미정시가 상승하는구나.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3%면.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방송한 것처럼 위쪽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분 좋았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딱 미정시를 확인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5% 빠져버립니다. 5%.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저점까지 빠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림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선을 지지받고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로. 자, 이 라인에서 이제 공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상바닥 개념으로 해서 더 이상 안 빠지면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흐름은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주는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날 올랐던 3% 올랐던 게 좀 안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내려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을 가지고 좀 난감합니다, 이 해석하기가. 그래서 아침부터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일단 나오는 뉴스들 대충 정리해봤습니다. 급등 하루 만에 폭락으로 돌변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급락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업비트 뭐 미국 거하고 국내 거하고 뭐 비슷하게 연동돼 움직이니까 차트 보기가 쉬우니까 이걸로 볼게요. 자, 비트코인 보시면 미증시 상승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그 다음 급락해갖고 다시 이 지지선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새로운 하락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이 저점 부분에 지지선을 계속 지지를 받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흐름은 깨고 내려가 버렸거든요. 내려가 버리면 이제는 이게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쪽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림이 되게 안 좋아져 버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하루 늦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3% 올라갈 때 올라간 이유가 뭐였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0.5포인트 인상, 그 다음 6월 달에도 0.5포인트, 그 다음에도 0.5포인트, 이렇게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사실은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 이번에 인상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 6월 뭐 7월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대한 거는 0.5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빅스텝으로 계속 올리니까 급격한 인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악재의 표현이 맞는데, 그리고 연준 의장이 뭐라 그러냐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75포인트는 아예 고려조차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올릴 일은 없다, 이 말에 투자자들이 0.75포인트는 안 하는구나, 이걸 호재로 해석해갖고 3% 급등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시켜놓고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투자자들이 하루 종일 생각해봤겠죠. 생각해보니까 아니 0.75포인트는 원래 생각 안 했는 거고 0.5포인트를 계속 올리면 이건 빅스텝인데, 이렇게 이제 다시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반응이 늦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하고 올라갔던 이 3%가 이건 무효다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 계속 올릴 것 같으니까 하락했다,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고요. 이제 다시 또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3.035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3.0 넘어가면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3.0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술주 하락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뉴스들 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마존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다른 또 온라인 업체, 쇼핑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덩달아서 이제 아마존까지 같이 내려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소비가 부진해진다는 이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가 상승도 문제지만 소비 부진으로 해서 경기 침체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치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거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금리를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은 금리를 내려주면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렸다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 잘못 맞으면 꼬이면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감, 침체 우려감까지 같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고, 그다음 그 같은 개념으로 중국 구매관리 지수가 3월달에 42에서 4월달에 36.2로 급락했답니다. 이게 50m로 내려가면 침체로 해석을 한다는데요. 이 부분이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 부분도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한 개 남아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그 제가 최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 가능성 쪽으로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푸틴이 지금 어제는 이스라엘 총리하고 또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그 우크라이나하고 이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편을 드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뺏겼기 때문에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돈바스 지역의 어떤 해방하는 우크라이나의 탄압으로부터 거기 러시아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탄압으로부터 러시아인을 해방시키는 평화전쟁이라는 이 관점으로 지금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부 쪽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은 그 몰디브인가 뭐 그쪽까지 동쪽으로 계속 진입하기 위한 러시아의 어떤 그 진입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보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러시아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현재 러시아가 점령해놓은 이 지역, 이 상황을 우리가 먹고 이 상황에서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래서 갖고 뭐 프랑스 정상도 통화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서방국 그 총리들하고 이제 대화를 계속 할 겁니다 해갖고 여기서 전쟁 끝내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제 끝내자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들 영토가 뺏겼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대화를 하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협상으로 해갖고 이 부분이 타협 보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도 계속 이렇게 해갖고 이제는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가 오르고 곡물 가격 오르면 자기들이 수출하는데 이익이 되고 가기 때문에 자국 이익, 러시아를 약화시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까지 갔는데, 여기서 더 심하게 가게 되면 특히나 유럽 쪽이 당장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스 부족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멈추고 싶을 거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상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쉽게 거기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기 지원을 이미 받아놨고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좀 더 강력한 어떤 모션, 전면전을 하겠다든가 이런 뭐 핵공격을 한다는 일 위협을 가해가지고 협상을 대화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강한 어떤 수를 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협상을 해서 전쟁이 끝나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가 상당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까지 제가 포지션을 상방적으로 봤는데 이게 하루 쉬고 나서 지금 분위기가 급반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다 틀린 것 같아가지고, 틀렸을 때는 그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코스트라인 투자법에 보면 권고사항 6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그 고려정강, 동일제강, 철강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이런 쪽인데 전쟁이 끝나야 이 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 그 건설 장비, 이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쪽이 또 좀 조용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 덕신하우징 재건축 관련한 건데 이쪽도 뉴스가 지금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갈 느낌이 잘 안 드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동일제강이 시간에서 마지막 타이에 갑자기 매수가 몰려갖고 4.5% 상승해서 끝났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 이런 상황이고, 그럼 5월 4일날 그날 잡았던 통신 관련주 5G 장비 수출권에서 그 에팔텍하고 텔레필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에팔텍이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갭으로 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잡긴 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저점 깨고 쫙 간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저점을 지지받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바로 막 급락해서 투매 이런 쪽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금요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고려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부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 시작하면 한 10시 반 이전에 보유 종목을 전부 다 현금화 시킬 생각입니다.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그 다음 푹 차고 한 2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상황 봐서 종목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재 상황은 제가 봤던 시장과 너무 다른 그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싹 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그 2번 계좌도 그 매수 들어갈려 했는데 이것도 좀 보류하겠습니다. 당분간 지금 그 현 상황이 바뀌어버려 갖고 그래서 현금화 시키고 그 장 끝날 때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금요일이니까요. 혹은 시간에 걸려서 잡든지 해갖고 장 끝날 때 다시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휴일 동안 그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서 급격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시작 예측도 안 되고, 이게, 그러네요. 지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까지 좋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이 해석이 전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적어도 이 선을 지지받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미정실을. 그리고 주말을 또 보내야 되는데,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알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일단은 현금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시황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시청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제 방송에 혹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방송을 조금씩 바꿔가도록 그냥 그 힘든 세상에 그냥 좀 편안하게 그 어저께 댓글 하신 분 말씀처럼 라디오 듣듯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의견 바로바로 주시면 그 의견이 제가 방송을 하는데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동기가 되니까요. 의견들 많이 주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한번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